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승패를 넘어선 한 요리사의 깊은 내면과 진심이 승리한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이미지나 역할에 갇혀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주인공 최강록 셰프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조림핑, 연쇄조림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조림의 왕으로 군림했죠.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강록 셰프는 왜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의 결승전에서 조림 요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과연 조림핑이라는 페르소나가 어떻게 해체되었고 진심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엘르, 스포츠 한국, OSEN 등 다양한 매체의 보도를 기반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최강록 셰프는 13년 만에 다시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정상에 섰습니다. 2013년 마스터셰프 코리아의 우승 이후 무려 13년 만의 귀환이죠. 그가 이번에 우승을 차지한 프로그램은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심사위원 백종원 셰프와 안성재 셰프의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3억 원이라는 엄청난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바이벌의 정점에 선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리는 과거의 영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13년 전의 우승이 그를 특정 이미지에 가뒀다면 이번 우승은 그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과정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최강록 셰프는 바로 조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조림핑, 연쇄조림마, 심지어는 조림인간으로 불릴 정도로 조림 요리에 특출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2013년 마스터셰프 코리아의 당시 항정살 쌈장조림, 장어조림, 복분자 와인의 조린 청포도 등 기발하고도 완벽한 조림 요리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으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조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그는 곧 조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이번 흑백 요리사의 결승에서도 최강록 셰프는 틀림없이 그의 필살기인 조림을 꺼내들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그의 아이덴티티이자 승리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승전의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로 요리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이하성 셰프였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기술의 정점에 선 요리사였습니다. 준결승이었던 무한요리 지옥 미션에서 당근 하나만을 주제로 무려 5가지의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며 무시무시한 생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후덕죽, 정호영, 윤주모, 선재스님, 임성근 등 내로라 하는 요리 대가들을 연이어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할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결승전에서 그가 선보인 요리는 순댓국을 파인 다이닝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소울푸드를 최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승화시킨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최강록 셰프에게는 그야말로 기술과 완벽함으로 무장한 거대한 산과 같은 상대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상대와 겨루게 될 최강록 셰프에게 주어진 파이널 미션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미션은 바로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요리, 그리고 제한 시간은 90분이었습니다. 이 미션은 단순히 요리 실력을 넘어선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것에 익숙한 셰프들에게 나를 위한 요리는 사실 가장 낯설고 어려운 주제였을 겁니다. 많은 셰프들이 난색을 표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최강록 셰프에게는 단순한 미션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게 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미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바로 이 미션 앞에서 최강록 셰프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조림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조림핑이 되었는데 사실 나는 조림을 잘하지 않는데도 잘하는 척했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조림은 성공의 상징이자 동시에 그를 13년간 가두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조림의 왕이라는 타이틀 아래 그는 늘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조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선언합니다. 나를 위하는 요리에서까지 조림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이죠. 이는 가면을 벗고 세상의 시선과 기대가 아닌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한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한 최강록 셰프가 결승전에서 선보인 승부수는 다름 아닌 깨두부와 맑은 국물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술이나 기교 대신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평소에 즐겨 먹던 식재료들을 담백하게 담아냈습니다. 직접 만든 깨두부와 함께 제철 호박잎, 신선한 성게알, 향긋한 대파, 깊은 풍미의 송이버섯, 그리고 달큰한 순물을 사용하여 맑고 깨끗한 맛의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재료들은 하나하나 최강록 셰프의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면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꾸밈없이 정직하게 자신의 취향과 진심을 오롯이 담아낸 이 요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최강록 셰프가 많은 요리 재료 중 하필이면 두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두부를 통해 게을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근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요리, 즉 깨두부는 90분이라는 제한 시간 내내 쉼없이 저어야만 완성되는 정성과 인내를 요구하는 요리입니다.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거나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과정이죠. 비록 시각적으로는 임팩트가 적고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깨두부 요리는 최강록 셰프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장 정직하게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이 요리를 통해 자신을 다그치거나 경쟁에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의 본질과 마주하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두부는 단순히 재료가 아니라 그의 삶의 철학이자 자신을 되돌아보는 매개체였던 거죠. 깨두부와 맑은 국물 요리에 곁들인 신의 한 수는 바로 노동주 한 잔이었습니다. 그는 요리와 함께 소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소주를 힘듦과 고됨을 한 방에 날리기 위한 노동주 혹은 취침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심사위원들에게 즉각적인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는 강력한 요소였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마시는 시원한 소주 한 잔,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이 감성은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자신을 위로하는 완벽한 맥락을 완성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역시 이 작은 소주 한 잔에서 최강록 셰프의 진심과 함께 각자의 삶 속에서 느꼈던 공감과 위로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리에 더해진 이 한 잔의 노동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인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강록 셰프의 요리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그야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셰프들이 그척하는 시기를 겪는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음식은 되게 어니스트했다. 척하지 않는 요리의 힘을 인정한 것이죠. 그의 진심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백종원 셰프와 안성재 셰프, 두 심사위원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평을 넘어 그의 요리에 대한 깊은 공감과 감동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요리 괴물이 성장과 기술적 완벽함을 보여주며 눈을 즐겁게 했다면 최강록 셰프는 본질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는지보다 누가 더 깊은 진심을 담았는지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강록 셰프의 우승은 단순히 요리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태도의 승리였습니다. 미디어 분석 자료인 엘르와 스포츠 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최강록 셰프의 우승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바로 진정성, 즉 오선티시티였습니다. 그는 이기기 위한 요리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요리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릴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잘하는 척하며 자신을 포장하기보다 자신의 약점과 솔직한 마음을 드러낸 그의 용기가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선 것입니다. 위로, 진정성, 그리고 용기,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태도가 그를 우승으로 이끈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요리사의 손끝에서 나온 기술을 넘어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솔함이 결국 승리한 것이죠. 우승이 확정된 후
최강록 셰프는 겸손하면서도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국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요리사분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승자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특별하게 내세우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요리사들의 동료로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리더십과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음식에 대해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그의 우승 소감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진정한 요리사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강록 셰프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조림 인간이라는 페르소나의 해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억압했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척하지 않는 솔직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과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주 한 잔이 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더 큰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상금보다 값진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술보다 자신을 지키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태도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증명 말이죠. 그의 우승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수고했다. 조림인간, 오늘만큼은 조림에서 쉬어라. 오늘 발표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다음과 같은 언론사의 기사와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엘르 코리아의 조림핑, 최강록이 결승에서 조리지 않은 이유, 스포츠 한국의 히든 수저, 최강록 우승,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리고 OSEN의 만장일치 최강록, 13년 만 요리 서바이벌 재우승, 마지막으로 뉴스1의 최강록, 요리괴물 꺾고 최종 우승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에서도 최강록 셰프의 이번 우승을 단순한 승리가 아닌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한켠 남겨두어 하얗게 내리는 눈처럼 우리의 빈자리마다 부드러운 온기가 내려앉게 하소서. 하늘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 기쁨과 아픔, 그리움과 배움까지 모두 품고 견뎌온 우리를 따스히 쓰다듬어주는 겨울이길 바랍니다. 밤하늘이 별빛을 한 줌 떠다 가슴에 담아 하고 시간아 이때를 비추는 작은 등 불 되게 하시고 눈물로 얼은 마음도 사랑 하나로 다시 녹아내리게 하소서. 걸어온 날들이 때론 힘겹고 고단했어도 우리에게는 서로를 지켜준 인연이 있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웃음으로 겨울을 건너온 날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함께 해준 모든 날이 선물 같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마음속 작은 등불 하나 더 켜고 좋은 사람들과 차 한 잔에 온기 나누며 한 해를 예쁘게 묶어리본 처럼 마무리하시길요.